요즘 러닝이나 야외 운동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근데 운동이 끝나고 나면 얼굴이 후끈후끈 달아오르고 좀 아프다는 느낌도 좀 있지 않으세요? 제가 평생 저도 땀을 흘리면서 무용을 해왔던 사람이라 그 느낌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하지만 운동 후에는 뭐다? 너무 귀찮다. 그래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만큼은 꼭 따라해 주세요. 특히 날씨의 온도가 올라가는 날에는 피부의 온도도 같이 조금 상승하거든요. 그러면서 모공이 확 열리는데 그거를 그냥 냅두게 되면 노폐물도 계속 쌓이고 트러블로 이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저의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비워주고 다시 채워준다. 말 그대로 깨끗이 비우고 깨끗이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클렌징 단계인데요. 클렌징도 매우 중요해요. 사실 잘 비워내줘야 좋은 것들을 채워졌을 때 꽉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씻어주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실내 운동했어 해서 안 씻으시면 안 되고 실내 운동을 했어도 먼지가 얼굴에 아마 엄청 가득가득 붙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씻어주셔야 되고 야외 활동 해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선크림 바르고 나가셨을 때 그 선크림 위에 먼지가 가득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쓰시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 혹은 뭐 클렌징 효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 밖에서 너무 더웠다고 혹은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몸에 열감이 확 올랐다고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 차가운 채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피부의 온도만 내려줄 뿐이지 지속적으로 나의 피부의 온도감을 내려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피부의 온도를 내려주는 겁니다. 냉장고는 금지! 자, 세안하고 나면 이제 수분을 채워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을 채워주는데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미 밖에서 너무 자극을 받고 온 피부이기 때문에 자극 없이 수분을 채워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토리든 토너를 쓰는데 토리든 토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자극 없이 수분으로만 채워줄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토너를 바를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솜을 이용해서 바르고 있지는 않고요. 최대한 저자극으로 토너를 그냥 손으로 찹찹찹찹 해서 피부에 얹어준다라는 생각으로 한 3번 정도 레이어드를 해서 발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절부터 제가 좀 꾸준히 해왔던 방법인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피부에 자극적인 걸 사용하면 너무 안 좋잖아요. 아직 아기 피부인데. 근데 그때 제가 무용하고 나서 얼굴에 열감이 확 올랐거나 얼굴이 너무 따가울 때 엄마가 해주셨던 방법인데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알로에 겔인데요. 이 알로에 겔이 안 맞으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특히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같이 하시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우선 토너까지 다 바른 상태에서 토너가 어느 정도 조금 말랐다 싶으면 이 알로에 겔을 전체적으로 얼굴에 도포해주세요. 절대 냉장고에 넣었다 쓰시면 안 돼요. 시원하게 하신다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되고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쭉 얼굴에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에 화장솜에 토너를 막 부어놨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이 화장솜은 늘어나는 화장솜인데 올리브영 가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를 토너를 이렇게 적신 늘어나는 화장솜을 쭉 펴서 얼굴 모양 크기에 맞게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수분 보호막 역할을 하여서 알로에 겔에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수분 보호막을 얘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팩처럼 5분에서 10분 정도 있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얼굴에 열이 좀 확 내려가고 피부가 조금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물로 이제 가볍게 씻어내 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매우 저렴하고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알로에 팩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는 날에는 마스크팩을 이용을 하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마스크팩은 이겁니다.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자극 진정 케어도 있고 피부 온도 감소, 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수분 마스크팩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면 정말 마치 이 팩이 냉장고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얼굴에 열감이 확 내려가고 확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는 날은 이 마스크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팩까지도 다 하셨으면은 이제 토너로 다 살짝 닦아내 주셔도 되고 그 앰플을 좀 흡수시켜 주셨어도 됐는데, 그 다음에는 저희가 뭐를 할 거냐면은 바로 조금 더 수분을 채워주는 단계를 갈 건데요. 운동하고 나면 수분 채워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운동하고 나면은 수분이 좀 빠르게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너무 점도가 높은 수분을 채우려고 하면 오히려 좀 건조한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오히려 점도가 좀 높은 앰플을 발랐는데 왜 속건조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깨달았던 방법은 조금 묽은 제형의, 좀 물 같은 제형의 수분 세럼이나 수분 앰플을 사용해서 여러 번 레이어드를 하면 오히려 속건조가 잡히고 좀 더 편안한 피부의 상태로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아누아의 히알루론산 캡슐 세럼입니다. 이 세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물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이어링 하기도 너무 편하고 그냥 빠르게 흡수시키기 매우 좋더라고요. 자, 이제 크림 단계인데 모공 관리는 수분 유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히 남자분들 답답하다고 크림 안 바르시는 경우 있잖아요. 안 돼요. 늙는 거의 핵심입니다. 빨리 늙고 싶으신 분들은 크림을 바르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맞는 크림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림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바르는데 낮과 밤 이렇게 나눠서 발라요. 낮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다 보니 너무 약간 고보습의 크림을 바르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가볍게 피부 표현을 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낮에 바르는 크림은 아쿠아 스쿠알렌 크림입니다. 이 크림의 제형이 매우 가벼워서 피부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부담 없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수분 보호막이 형성이 되니까 속건조도 없이 광도 좀 나고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낮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저녁에 바르는 크림은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입니다. 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좀 약간 두껍게 팩처럼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화장도 좀 더 잘 먹고 밤새 건조함 없이 밤을 좀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좀 오늘 많이 밖에서 활동이 많았고 좀 오늘 건조하다 피부가 조금 예민하다 하는 날은 좀 두껍게 발라주고 자는 편입니다. 자, 진짜 마지막 단계 선크림인데요. 선크림은 진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크림은 정말 의사분들도 추천하고 피부에 관련된 모든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최고 강조템인데요. 선크림 없이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선크림을 항상 나가시기 20분 전에 발라주시는 게 매우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 계속 땀을 흘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열감이 쉽게 올라가게 하는 제품을 선정하면 너무 얼굴이 금방 붉어지고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제품은 조선미녀의 선크림인데 이 선크림 같은 경우가 뭐 지속적으로 계속 쿨링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를 때만이라도 좀 모공에 쿨링감이 있어서 좀 열감이 내려가는 것 같고 특히 덧바를 때 좀 편안하더라고요. 선크림은 꼭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저희가 덧발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 나갔을 때 선크림이 꾸덕꾸덕하게 발리면 저는 기분이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벼우면서도 선지수가 좀 높고 덧발랐을 때 부담이 없는 제품으로 선택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조선미녀가 저한테 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꿀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너 패드가 있잖아요. 일회용 토너 패드를 사서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선크림을 덧발라야 되는 시간이 왔을 때 그걸로 가볍게 쓱쓱 먼지만 좀 닦아준다라는 생각으로 먼지만 좀 쓱쓱 닦아주고 그 위에 선크림을 다시 덧바릅니다. 왜 그렇게 하냐?
이미 먼지가 가득 붙어있는 얼굴에 선크림을 다시 얹으면 모공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폐물 위에 다시 한번 얹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살짝 닦아내고 그 먼지만, 겉에 있는 먼지만이라도 닦아내고 선크림을 바르신다면 조금 더 피부가 트러블로 가는 방향을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잘 기억해 주셨다가 골프 가시는 분들,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태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이 방법들 다 따라하기가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꼭 했으면 하는 방법들. 그게 뭐냐면 알로에겔, 그 다음은 크림 단계입니다. 자, 왜냐면은 선크림은 어떻게 보면은 나가실 때 좀 의식적으로도 바르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안 넣었고요. 알로에겔은 왜 넣냐면 운동 끝나고 와서 모공이 확 벌어져 있었을 때 쉽게 수분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시중에서도 금방 구해서 쓸 수 있고 제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게 알로에겔이에요. 만약에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팩까지 하는 게 귀찮으시다면 알로에겔을 그냥 도포하고 오븐에서 10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굳었던 스트레칭도 좀 해주시고 혹은 뭐 머리가 좀 간지러우면 두피 괄사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5분에서 10분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알로에겔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단계인 크림 단계. 아까 제가 수분 얘기를 했었잖아요. 모공은 결국엔 수분이거든요. 요철도 수분이 없으면 계속 요철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은 몸을 바꿔주지만 관리는 피부를 바꿔줍니다. 우리의 첫인상, 그리고 나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게 피부인 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부는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케어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